권영주의 카 좋다. 권영주의 카조탑 최고 인기 코너 라디오 시즌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갈 땐 잘 나가고 잘 써야 할 때는 잘 쓴다는 바로 그 고스톱팀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스톱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라디오 시승기 네. 어떤 차입니까? 네, 소형 SUV가 요새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대세죠. 저희가 네. 지난번에도 다뤘었는데요. 네. 오늘도 도심형 SUV를 다뤄보겠습니다. 도심형 SUV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오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잠깐 하이라이트부터 들려드릴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SUV 차량이니까 네. 이 정도의 소음은 제가 이제는 네. 인정해 드릴게요. 좀 더 경쾌하죠? 오, 완전 다르네요. 출발할 때 느낌이 더 풍부합니다. 훅 나가서 지금 순간 너무 가벼운 거예요. 놀랬어요. 좋아할 만한 가속감? 성격 급한 사람. 그 역동적이다. 맹탕맹탕 만든 차는 아니다. 불안하진 않아요. 무게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가벼움도 느껴져요. 복잡 미묘한 감정인 것 같긴 해요. 저는. SUV 경유차잖아요. 디젤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오,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정직하게 서고 굉장히 정확한 반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정감이 참 느껴지네요. 저는 이 점이 최고로 좋은 점은 시야 확보. 그냥 바깥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밖을. 탁 트인 정통적인 SUV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굉장히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 여성분들이 운전하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어떤 차인지 당연히 아실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전문가시라서 왜냐면 아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소리만 딱 듣고 보니까 말이죠. 달팽이관의 공명이 상당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차인지 매우 궁금한데 박진우 기자 어떤 차입니까? 도심형 SUV 진검승부 펼쳐봤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대 기아차의 스포티지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산차 대 국산차 SUV 다들 첫 차로 고민들 많이 했을 텐데 이유가 있죠. 이렇게 비교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수입 소형 SUV를 대표하는 차에 네. 충분하기 때문에 선정을 해봤고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 또 기아차의 주력 SUV 그것도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SUV라는 점에서 선정해봤습니다. 김정은 리포터는 어땠어요? 두 차 모두 그 소형 SUV 전형적인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확실히 가격적인 면에서 저는 가격 대비 둘 다 정확한 정말 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값을 좀 어떤 차가 했나 보죠? 예.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티구안 대 기아차 스포티지 시작해 볼까요? 네,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스포티지 외관 단순하면서도 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소형 SUV 티구안 대 스포티지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네, 그럼 폭스바겐 티구안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면 앞에 서 있긴 한데요. 기존에 봐왔던 골프라든가 네. 뭐 다른 차들하고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고요. 조금 더 크기가 크다? 네. 그 정도? 폭스바겐 그룹의 발터드 실바라는 디자이너가 5년 뒤에 봐도 10년 뒤에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이너거든요. 네, 그리고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뭐가 독특하다 하는 그런 디자인은 없는 것 같고요. 직선적인 그런 선은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폭스바겐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직선을 활발하게 사용해서 안정감을 준다는 데 있는데 티구안 역시 옆모습을 살펴보면 모두 거의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간간히 크롬 디자인들을 섞어가지고 네. 어떤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뒷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정말 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참 얘기할 게 없네요. 정말 찾아내고 찾아낸다면 네.
살짝의 볼륨감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차를 시승하면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게 이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게 또 이제 폭스바겐의 매력이고, 폭스바겐 이 슬로건이 다스 아우토입니다. 자동차 그 본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에서도 자동차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작된 것이 이 폭스바겐 차고, 정제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트렁크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실제로 골프백 같은 거 실으려면 일단 가로로는 분명하게 못 실리는 네. 크기고요. 뭐 세로로 실어야 될 것 같은데, 세로로 실으려면 좌석 접어야 됩니다. 네, 좀 예상보다 더 작아서 네. 사실 조금 놀랐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스포티지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티구안하고는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티구안보다 조금 더 멋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더 젊은 남성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역동성이 조금 느껴져요. 스포티지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이제 피터 슈라이어라는 분이 원래는 폭스바겐 그룹에 있었습니다. 오, 어떻게 보면 기아차의 현재 디자인은 그 원류가 폭스바겐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티구안에서 조금 발전된 게 스포티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더 재미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조등과 전조등 사이에 그릴 그물 모양으로 막 되어 있는데 메쉬 타입이라고 해서 고성능의 느낌을 주면서 좀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옆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옆모습은 오히려 앞모습에 비해서 단순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창문이 확실히 좁아요. 네. 지붕선을 보면 뒤로 갈수록 좀 떨어지죠. 네. 어깨선은 뒤로 갈수록 상승합니다. 쿠페형 디자인을 접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도 그에 맞춰서 조금 좁아졌다. 네, 계속해서 뒷모습 살펴볼게요. 뒷모습은 가면 같은 것을 흉내를 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아차 저 스포티지 디자인 나왔을 때 좀 욕을 먹었어요. 왜요? 아우디의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아, 근데 반대로 그런 점들이 기아차의 변화를 이끄는 어떤 요소가 됐고, 결국엔 좀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아무도 아우디 닮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독특한 창문 모양이에요. 이 재미있는 점은 저 몸 모양은 앞에 있는 그릴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앞뒤 디자인에 약간 통일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또 역동성까지 같이 내비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 피터 슈라이어가 왜 기아차에 왔는지 알겠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트렁크 살펴볼게요. 네. 확실히 티구안보다 크네요. 역시 뭐 골프백을 가로로 넣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뭐 대각선 네, 가로로 네. 넣으면 들어가는데 넉넉한 크기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형 SUV 티구안 대 스포티지 외관을 비교해봤어요. 김종인 리포터는 어떻던가요? 저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외관은 마음에 들었어요. 왜요? 골프가 너무 단순한 이미지라서 조금의 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스포티지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진우 기자는 결정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디자인? 저는 티구안이 좀 또 갈려요. 둘이 짰어요. 똑같은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디자인은 이제 1대1 됐어요. 근데 뭐 사실 두 차 모두 나온 지 오래됐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디셀러로 분류될 만큼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서 인기 차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중간에 외관이 한번 바뀌었죠? 네, 스포티지 역시 뭐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형 수술한 흔적들이 있고요. 네. 티구안도 현재 패밀리룩 방침에 따라서 모습이 한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부도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건 뭐 본인이 자기 차 못 보거든요. 네. 인테리어가 중요하니까 또 내부 디자인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도 궁금하실 텐데 다양한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라디오시 승기 카데카 소형 SUV 티구안 대 스포티지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그럼 계속해서 폭스바겐 티구안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하고 정말
똑같네요. 아무래도 대중차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원가 절감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골프나 파스트 같은 차와 굉장히 다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물씬 나고 굉장히 안에도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시트도 푹신푹신하네요. 아무래도 SUV라는 차의 특성상 뭐 흔들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좀 폭스바겐이 좀 신경을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네요. 네,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버튼 개수도 적고요.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놓은 그런 버튼들이에요. 마음에 들긴 하는데요. 단지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요새는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냥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상쇄하겠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의 차가 내비게이션 없다? 저는 이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공간은 네.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느낌. 제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앞좌석 뒤쪽에 붙어있는 이 테이블입니다. 이거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선반 테이블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시야 확보에 있어서도 옆 창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말 시원스럽게 보이거든요. 확실히 폭스바겐이 차를 잘 만드는구나 이런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스포티지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 푹신푹신한 정도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약간의 단단함도 있긴 해요. 아무래도 방향을 유럽으로 좀 틀고 나온 차기 때문에요. 조금 더 단단한 느낌도 들고 몸을 잘 잡아주는 어떤 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공간은 확실히 네. 넓어요. 넓습니다. 네. 티구안보다는 확실히 넓게 느껴지고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거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 굉장히 불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양쪽으로 버튼이 있는데 네. 개수가 그렇게 많지 많다는 않죠? 생각은 네. 안 들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아마도 이 스포티지가 유럽형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증거들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지금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뭐 뒷좌석 공간도 저는 엄청 목적할 넓죠? 정도예요. 머리 쪽은 조금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쿠페형 디자인이라서. 아무래도 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줍는다더니 저는 괜찮은데 네. 키가 작아서. 머리가 약간 살짝 닿는 분위기? 가로폭 자체가 조금 여유가 더 있다 보니까 네. 여러 명이 앉아도 여유는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뒤에 올라와 있는 센터 터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바닥에 네. 거의 붙어 있거든요. 발을 놓기에도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문이 겉에서 봤을 때 좀 작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막상 안에 들어와서 보기에도 시야 확보가 충분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트 높이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네. 답답한 느낌은 덜 들고 이 정도면 합격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아무래도 뭐 소형 SUV니까 그렇게 아주 넓진 않아요. 네, 조금 좁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앞좌석이나 뒷좌석 모두 흡족할 정도의 딱 그 소형차에 적합한 크기. 근데 그 박진우 기자는 이제 그 헤드레스트 공간이 좀 작다. 네, 뒷좌석 같은 경우는 좀 좋았습니다. 머리가 좀 커서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면도 크게 하기보다는 제 얼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닿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부 편의성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좀 비교가 될 만하죠? 국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는 점 알 수 있었고 네. 반면에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더 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고 심플한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두 차가 나름대로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아니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가격이 또 궁금하잖아요. 네, 가격은 얼마 차이 나나요?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에서 4,930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고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2,210만 원부터 3,015만 원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탔던 제품이 디젤 4륜 구동차였거든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2,650만 원에서 3,015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아무래도 뭐 국산차와 수입차라는 차이를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크기 면에서는 두 차가 경쟁차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가 네.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디젤의 동일 배기량의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국산 차대 수입 소형 SUV 경쟁이 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 SUV 폭스바겐 티구안 대 스포티지의 우리가 스펙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배기량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디젤 엔진인 2.0 TDI 엔진을 장착한 티구안은 1968cc,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 2.0R 엔진을 탑재한 스포티지는 1995cc, 배기량 두 차종 거의 같습니다. 이번엔 최고 출력 배틀, 티구안의 최고 출력은 140마력인 반면 스포티지는 184마력으로 출력 부문에서는 스포티지가 40마력 높습니다. 최대 토크는 어떨까요? 티구안의 최대 토크는 32.6kgm, 스포티지는 40kgm로 토크도 스포티지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티구안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8km, 스포티지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1km로 연비는 비슷합니다. 소형 SUV 폭스바겐 티구안 대 기아차 스포티지의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어요. 둘 다 터보 엔진 장착했어요. 마력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2.0L 디젤 엔진이지만 140마력을 내고요.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0L 디젤 엔진에 184마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그렇죠. 뭐 디젤에서는 이 마력보다는 또 우리가 토크라는 부분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2kg/m 정도의 32km 중메타.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40kg 중메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크도 이제 아무래도 스포티지 쪽이 조금 앞서긴 하네요. 아무래도 뒤에 나온 엔진이고 현대 기아차가 또 엔진 기능 성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숫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리포터. 네. 한번 타봐야죠. 네, 그럼요. 오늘은 폭스바겐 티구안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티구안 시동 스타트. 폭스바겐 티구안 제가 한번 직접 운전을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폭스바겐 차 디젤 엔진 잘 만드는 회사여서 충분히 차를 억제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안정감이 참 느껴지네요. 폭스바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티구안 역시 그런 성질을 잘 갖춰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천천히 서네요. 재빠르되 급하지 않거든요.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어떤 자동차의 본질이 충분하게 표현됐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최고로 좋은 점 한 가지 꼽는다면 시야 확보. 그냥 바깥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밖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런 불안감은 솔직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이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진 않아요. 이 차가 터보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그 터보가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터보 렉이라고 부르거든요. 터보 렉이요. 예, 그거는 이 차의 변속기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는 그 듀얼 클러치인 DSG라는 변속기를 넣어놨습니다. 터보 렉에서 오는 단점 같은 것을 충분히 상쇄시켜주고 있다. 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제가 사고가 나더라도 이 차는 마치 절 되게 보호해줄 것 같고. 폭스바겐 차들은 좀 다부진 것들이 특징인데 사고가 나더라도 나를 좀 안전하게 감싸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본 성격이 나온다고 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유있게 차분하게 운전이 되는, 전 이런 차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여유를 느끼게 해주네요. 그냥 편하게 여유있게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기에 좋은 차인 것 같아요. 티구안 달려봤어요. 김정은 리포터 솔직한 느낌. 제 성격이 상당히 급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차를 몰면서 제 성격이 반대로 천천히 여유 있게 변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놀랐어요. 성격이 급하다고요? 성격이 급하시군요. 네. 밥을 먹기 전에 배가 부른. 네. 그래요. 박진우 기자는 어땠습니까? 역시 폭스바겐의 높은 달리기 성능 좀 체감할 수 있었고 네. 상당히 그 자동차 본질에 입각한 가장 기본기 탄탄한 차가 또 이 폭스바겐 차라는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달리는 감성이 좋으려면 또 이제 엔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엔진은 어떻게 돼요?
2.0L TDI 엔진, 그러니까 터보 디젤 직분사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의 대표 엔진인데요. 네. 국내에서는 폭스바겐 골프, 비틀, 파사트, 시로코, CC, 티구안 등 다양한 차에 장착되어 있고 여기에 아우디에 속해 있는 A3, A4, A6 등에도 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이제 주로 그렇습니다. 표준형으로 쓰는 엔진이군요. 네. 네 바퀴 굴림이지 이거. 그렇습니다. 뭐 예로부터 이 네바퀴 굴림 차는 험로 주파의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도심형 SUV로 넘어오면서 그보다는 주행 안정성, 네바퀴 모두 굴리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정된 달리기 성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나 뭐 코너링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달팽이관이 발달한 김정일 리포터. 티구안 직접 몰아보니까 특히 그 우리 김정일 리포터한테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소음. 요런 거 어땠는지 직접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법한. 아, 그래요? 유스타키오 간의 진동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제 스포티지도 한번 달려봐야 돼요. 네, 이번엔 스포티지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스포티지 시동 스타트. 그럼 기아의 스포티지 제가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SUV 차량이니까 네. 이 정도의 소음은 제가 이제는 인정해 드릴게요. 출발할 때 제가 엑셀을 밟았는데 훅 나가서 지금 순간 너무 가벼운 거예요. 놀랬어요. 아무래도 이 국산차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티구안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간다는 느낌이 더 듭니다. 티구안이 참 얌전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이 스포티지는 성격 급한 사람. 이 운동 성능이 있어서도 스포티지는 조금 더 역동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동적이다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흔들림도 훨씬 크고요. 네. 소음도 조금 더 들리네요. 근데 저는 티구안을 타고 이 스포티지를 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거지, 이 스포티지 역시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맹탕맹탕 만든 차는 아니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음 자체도 조금 더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대중차 브랜드는 흡차음제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게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무게감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가벼움도 느껴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것 같은데 제동을 했다가 출발할 때만 약간 급작스러운 반응이 온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정작 속도를 내고 있는 그 중간에서는 무난하게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차를 몰면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하는 점은 저의 성격이네요. 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몰면서 참 여유를 느끼면서 몰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몰면서는 저도 모르게 막 성격이 막 저도 모르게 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포티지 달려봤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일 리포트의 달팽이관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자꾸 소음 얘기하시네. 그죠? 네, 그런데 사실 티구안보다는 조금 소음이 좀 크긴 했어요. 김정일 리포터가 말씀하시는 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 그 시승 리포터 중에 가장 그 귀가 발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스포티지 엔진은 어떻습니까? 네, 기아차 이 R2.0 엔진인데요. 네. 현대 기아차의 대표 디젤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음 부분에서 조금 더 느껴진 거는 이 차가 가진 출력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견해가 제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네. 184마력으로 티구안보다 한 40마력 정도 높거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이 더 좋기 때문에 소음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현대 기아차의 세단 계열에서도 이 2.0 디젤 엔진 장착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 구동 방식은 어땠습니까? 네, 4륜 구동 역시 장착을 하고 그렇군요. 있었고요. 티구안의 4륜 구동과 뭐 목적상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엔진 차이는 뭐 이미 우리가 성능 스펙 배틀에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했는데,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마력 부분에서는 스포티지 R이 184마력, 그리고 T1이 140마력으로 40마력 정도 차이있는데, 뭐 5에서 한 10마력 정도라면 사람이 크게 느끼긴 힘들겠지만, 그렇죠. 네. 40마력 정도면 정말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은 어떻습니까?
효율은 아무래도 티구안 쪽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여긴 또 고단 변속기인 7단 DSG가 결합돼 있었고 그렇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인데 아무래도 이 싱글 기어다 보니까 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티구안이 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일단 DSG는 뭐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에서 좀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네. 대표 변속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MSG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저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요.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오늘 시승한 두 차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 하나씩 콕콕 집어주십시오. 박준호 기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저는 가격 대비 상품성에서 티구안이 조금 단점이 있지 않나. 아. 이 제품력과 상품력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없다든지 이런 음. 부분 좀 단점으로 꼽히고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 아, 아무래도 뭐 젊은 소비자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긴 하겠지만 네. 조금 더 차의 본질에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티구안 미용실 좀 더 가고 네, 스포티지 붓기 좀 빼라.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는요? 저는 티구안은 약간 포인트가 없는 심심한 디자인과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것 같고요. 네. 스포티지는 살짝의 진동 소음. 역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는 티구안은 양념을 좀 더 쳐라.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조금 다운. 다운되고 스포티지는 내 달팽이관을 제발 좀 건드리지 마오. 건드리지 마라 내 달팽이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 차의 강점도 하나씩 좀 꼽아주세요. 우리 박준호 기자부터. 아무래도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가격 차이를 좀 소비자들이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좀 합리적인 구매를 좀 하고 싶다라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강추드립니다. 신뢰성과 합리성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 우리 저 김정일 리포터는요? 네, 저는 티구안은 뭔가 안정감이 훨씬 느껴지는데요. 네. 스포티지의 경우는 가격 대비 정말 그것에 정확한 알맞은 성능과 기능. 뭐 박준우 기자의 의견하고 뭐 크게 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그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점수 공개하죠. 티구안 먼저 나갑니다. 박준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7점. 87점. 김정일 리포터 티구안 몇 점입니까? 90점이요. 그렇다면 이번에 스포티지 점수인데 박준우 기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85점 주겠습니다. 김정일 리포터는요? 저는 89점이요. 89점. 그렇다면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폭스바겐 티구안 177점. 스포티지는 174점. 티구안이 3점 차로 이겼습니다. 3점 차가 뭐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티구안이 조금 더 앞선 걸로 두 분이 판정을 내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가볍게 우리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 바로 오토타임즈 접속해서 권영주 기자님 쓰신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브랜드 경쟁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폭스바겐 브랜드가 주는 그런 파괴력이나 신뢰성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계급장 떼고 붙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저 역시 폭스바겐이 젊은 층에서 조금 네. 많이 요새 선호하기도 하고, 네, 그 정도의 가격이면 조금 더 보태서 외제차 폭스바겐을 살 것 같긴 해요. 라디오 시승기 오늘 두 분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과 기아차 스포티지 R로 오늘 비교 시승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오늘 팀명 한번 크게 외치셔야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